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면접 대비를 위한 바이오 기술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관련 전공은 원래도 인기가 꽤 많은 전공이기는 했지만 최근 약학대학의 학부 입시가 개방되고 K-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이 되어가며 생명 관련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니 오늘의 바이오 기술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는 바이오 기술뿐 아니라 소포체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이나 차세대 유전체 합성 등을 다루었던 2022년의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10가지 역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23년 3월 6일 2023년이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분야는 크게 의약품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레드바이오, 식품 종자 등 바이오 농업과 관련된 그린바이오, 에너지 소재 등 바이오 화학 및 환경 분야와 관련된 화이트바이오, 특정 분야에 국한되기보다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바이오 4가지로 나뉘며 작년의 콘텐츠에서는 10가지 바이오 기술을 모두 설명해드렸지만 올해는 몇 가지 기술만 추려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이오 기술은 세포 영노화 기술입니다. 젊을 때의 튼튼한 신체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만큼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세포 리프로그래밍 등을 활용해 아예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어버리는 세포 영노화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포 리프로그래밍이란 단어 그대로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노화나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활용해 세포의 연령을 재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그렇지만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활용할 경우 체세포가 아예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전환되면서 고유의 정체성이나 기능을 잃게 되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도사리고 있었는데 202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에서는 성숙기 단기간 재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50대 성인 피부세포를 부분 리프로그래밍하여 20대 초반의 피부세포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세포 리프로그래밍 및 부분 리프로그래밍의 정확한 메커니즘 그리고 종양 발생 위험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세포 영노화 기술 개발에 성공할 시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에 더해 세포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퇴행성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카이스트 및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시스템 생물학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PDK1이라는 영노화 단백질 타겟을 세계 최초로 발굴한 바 있습니다. 세포 영노화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노화의 기전, 두 번째로 영노화의 개념, 세 번째로 노화 방지 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지, 네 번째로 유도받는 줄기세포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 최근 항노화나 영노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이오 기술은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입니다.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은 전기, 자기, 초음파 등을 통한 뇌 자극으로 뇌신경정신질환을 완화 및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비침습이라는 단어는 당뇨 및 바이오 센서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를 관통하여 신체에 상처를 내지 않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정형외과에서 레이저를 쬐는 등의 물리치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에는 경두계 자기자극술, 경두계 직류자극, 미주신경자극술, 외부 3차 신경자극술 등 여러 기술이 존재하며 전류나 자기장 등을 이용하는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경두계 자기자극술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두계 자기자극술은 자기장을 머리 표면을 통해 두개골을 통과시켜 두뇌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를 활성 또는 억제하는 뇌자극술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의 경우 좌측 배외측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경두계 자기자극술을 통해 떨어진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우울증의 호전에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보통 기존의 약물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 약물 부작용이 심하거나 임신 등으로 인해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두계 자기자극술을 비롯한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을 활용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에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팀장이 우울증의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은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과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적되는 인지기능 저하, 브레인 포그, 더 나아가 언어장애, 뇌 손상 등의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선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에서 뇌신경 재활을 위한 비침습적 뇌신경 및 뇌자극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이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항우울제의 기전과 두 번째로 우울증에 걸릴 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 번째로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해당 기술이 가지는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네 번째로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양육 및 대체육의 고도화입니다. 이 팀장이 지난해 환경에너지 분야 시사 이슈 콘텐츠를 다루며 배양육, 대체육의 연구도 기후테크 중 하나라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품공학 관련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중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활기록부에서 드러나는 경우 보통 배양육 및 대체육이라는 목표를 잡고는 하는데 이제는 배양육 및 대체육을 개발하는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는 만큼 단순히 육식을 대체할 배양육이나 대체육을 만들겠다는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콩고기와 같은 식물성 대체육 특유의 퍽퍽한 식감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으며 특정 방법론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활용되는 시도 및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겠죠. 대체육이 일반 육류와 가장 다르다고 지적되는 핵심 포인트는 주로 맛과 식감입니다. 육류 섭취 시 느껴지는 조직감은 곡물이 치밀하게 구조화된 근섬유와 결합 조직에서 유래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대부분이 무결정성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조직화해주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식물성 대체육이 조직화를 위한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압출 성형 공정이 있으며 식물성 대체육 조직화에는 고수분 압출과 저수분 압출 중 고수분 압출이 주로 사용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물과 혼합한 후 높은 압력으로 압출하면 기계적 전달력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식육과 비슷한 조직감을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신가공 기술로서 온도 상승이 빠르고 온도 조절이 용이하며 식품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가열하는 오미키팅 기술과 압력 정형 시스템을 접목하여 식물성 대체육이 조직감을 구현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콩과 식물뿌리에서 추출한 레그헤모글로빈, 비트의 색소 등을 활용해 육류의 붉은색을 내고 코코넛 오일과 카놀라유 등을 활용해 고기를 씹을 때의 식감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배양육 및 대체육이 고도화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대체육과 배양육 개념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오늘날 대체육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배양육을 생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식물성 대체육의 한계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바이오 기술 분야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가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